몸 좀 나아졌어?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있으면 꼭 말해야 된다. 저 괜찮아요, 대단장님. 그리고 저는 한 일도 별로 없는걸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노드크라이의 이번 전투는 네 공이 컸어. 다들 고마워하고 있고 칭찬을 들으면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돼. 칭찬받을 줄 아는 것도 사회생활의 일환이야. 예를 들면 알베도 네 연금술은 아주 훌륭했다. 효과도 좋고 연성진도 엄청 빨리 그리던데.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해낸 건 아니에요. 두린이 연성진 그릴 때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봐, 얘 얼마나 잘하냐. 네, 제가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 칭찬 감사히 받을게요. 여기 있었구나. 오, 여행자 많이 좋아졌군. 그래. 상태가 양호해 보이네. 더 이상 약은 필요 없겠어. 뭐 마실래? 며칠 사이에 벌써 주점에서 주문하는 법도 배운 거야? 연금술에 비하면 주문은 간단한 걸. 걱정하지 마. 나 인간 사회에 금방 녹아들 거야. 배우는 게 엄청 빠르네. 역시 알베도의 형제라고 해야 하나? 근데 있잖아. 나 사실 그때 너희 계획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야. 연금술을 모르면 그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거든. 간단히 설명하면 레리르가 예전에 달의 힘을 훔쳤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레리르의 힘을 훔쳐 그를 상대한 거야.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최고의 방법은 싸움 자체를 멈추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다 같이 몰려들어 싸우기보단 콜롬비나 씨가 그와 맞먹는 힘을 얻도록 돕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기 위해선 달 사냥꾼의 전투 습관과 증오 대상을 파악해 그가 연성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했지. 혹시 몰라 총 4곳의 연성진을 설치했는데 전투 범위를 보니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장소가 가장 이상적이었어. 그 후엔 연성진으로 추출한 심연의 힘을 두린이 특수 가공해서 콜롬비나 씨가 쓸 수 있는 힘으로 변환한 거야. 그렇게 해서 콜롬비나 씨는 원래라면 불가능했을 일을 해낼 수 있었지. 하지만 데인슬레이프 그 남자가 정말 도와줄 줄은 몰랐어. 돕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입장이었는데 말이야. 그에겐 감사하고 있다. 괴롭겠지만 그래도 선택을 내리는 게 흔들리는 것보다 나았을 거예요. 그래. 고통 속에 흔들리다가도 결국 자신의 길을 택해 나아간다. 그는 그런 사람이더군. 어쨌든 다들 정말 잘해줬다. 이제 마음껏 축하해보자고. 오, 상기마바의 어르신도 있었네. 증폭기가 큰 도움이 됐어. 그거 아카데미아에서 개발한 거지? 다 알면서 뭘 물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럼 됐어. 이 어르신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좋더라. 앞으로도 내 공급업체로서 잘 부탁해. 나도 당신처럼 마음씨 넓은 투자자와 협력할 수 있어서 영광이야. 마음씨가 넓어? 무슨 마음씨? 난 모르겠는데. 노드크라이에 막 왔을 때 투자한 부동산이랑 예전에 사막에 사둔 땅, 그리고 뭐야? 갑자기 왜 내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건데? 정당한 투자인데 뭐 어때? 당신이 구매한 땅 일부를 피난처로 개조하려고 했던 사실도 아는걸? 아니, 어떻게 그거까지? 선행을 들키는 걸 두려워하다니. 상기마바의 어르신은 참 재밌는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에 비밀은 없어. 당신 계획은 무산됐지만 그 소식은 내 귀에 들어왔지. 수메르를 위해 준비했던 거지? 어차피 빈 땅인데 놀려서 뭐해? 적당한 건물을 지어두면 비상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잖아. 재앙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 난 이미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더 이상은 친구나 동료를 잃고 싶지 않아. 피난처는 우리 언니의 꿈이었어. 언니는 식량과 약이 충분한 곳에서 모두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지. 그래서
처음엔 혼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후레쉬님과 이야기해보니까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더라고.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을, 모랄을 가진 사람은 모랄을 내는 거지. 이보다 합리적일 수가 없어. 당신의 이런 생각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 세상은 당신을 돈에 눈이 먼 장사치라고 평가하더군. 그게 뭐가 문제야? 난 진짜로 모랄을 사랑한다고. 모랄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야. 부끄러울 게 없어. 당신의 꿈은 계속 모라를 버는 거야? 뭘 모르는구만. 내 꿈은 다른 사람의 꿈에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이득을 챙기는 거지. 상상만 해도 행복한 걸. 모라가 굴러 들어오는 소리. 어쨌든 고마웠어. 증폭기만? 목걸이도. 나도 신세를 갚은 것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도 집을 떠난 지 오래됐지? 가족의 얼굴이 가물가물할 정도야. 가족이라면 부모님이랑 언니? 근데 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나도 잊고 싶진 않은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상인보다 더 이익을 따지더라. 시간이 지나면 도움이 안 되는 건 전부 지워버리더라고. 언니에 관한 세세한 것들이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 떠나간 사람은 기억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법이야. 자세한 모습이 어떻든. 맞아. 그것만큼은 확실히 위안이 돼. 좋은 쪽으로 생각해. 적어도 옛 그럼! 난 뭐라도 많고 커다란 집도 있다고. 매일같이 큰 사업과 큰 기쁨이 따르지. 당신도 유망한 사람이니 큰 부자가 될 잠재력이 있어. 덕담 고마워. 고작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응, 고민해봤는데 너랑 나랑 아를레키노는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주려고 왔어. 참나, 너무 감동적이라 목구멍으로 차도 안 넘어가네. 말 다 했으면 이제 나가. 나랑 친구하기 싫어? 아니면 예전처럼 동료로 지내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봐 콜롬비나, 내 인내심의 인계값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예의 모드를 꺼버릴 줄 알아? 예의 바른 상태면 부탁을 해야지. 플로니아, 여기 콜롬비나님을 배웅해드려. 다음에도 나를 티타임에 초대해줄 거야? 뭐? 응, 그럴 거라고 믿어. 그럼 또 봐, 산드로네. 이번엔 광란의 사냥 말고 내가 직접 쫓아내줄까? 여러 가지 일이 일단락됐으니까 상황을 살펴보러 온 것뿐이야.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설마 달 사냥꾼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나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어쨌든 너한테는 신세를 졌으니까 괜찮은지 확인하러 온 거야. 로봇은 다 고친 것 같네. 됐어. 너희 앞에 찾아온 손님 덕분에 이미 차 마실 기분은 아니야. 마시고 싶으면 너희 잔이라도 꺼내서 마셔. 어차피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컵받침이 안 보이네? 이 노트라도 대신 쓰든지. 우와, 엄청 두꺼워. 안에 계산식 같은 게 잔뜩 적혀 있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낙서장 같은 거니까. 난 심심할 때 여기에 이런저런 걸 끄적여. 그러면서 아득한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지. 가끔은 엉망진창인 지금의 현실을 기록하기도 해. 신문에 난 낱말 퍼즐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랑 비슷하달까? 미래를 연산하는 건 꿈을 꾸는 것처럼 막연하고 현재를 기록하면 속이 뒤집혀. 역시 과거가 좋아.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 뭐 이렇게 말해도 내 과거에서 즐겁다고 할 만한 기억이라곤 오토마톤공에 관한 것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면 누구겠어. 폰타인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다 그 사람 손에서 탄생한 거야. 너 알렌 기오틴이랑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라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맞아. 이 세상에 그와 친분이 있는 정상인은 이제 나밖에 안 남았을 거야. 그는 살아있을 때 가끔 나랑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임종 전에 나한테 자신의 모든 문서를 파기해달라고 부탁했지. 나는 부탁대로 그것들을 파기했지만 그 전에 전부 한 번씩 읽어봤어. 무려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의 지혜가 담긴 문서인데 그냥 사라지면 너무 아깝잖아? 노트에 적힌 계산식들은 설마... 그건 낱말 퍼즐 같은 거라고 했잖아. 이 유치한 계산식들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 연산식일 뿐이야. 알랭의 진짜 계산식에 비하면 전부 얄팍한 수수께끼에 불과하지. 하지만 이런 수수께끼도 나쁘지 않아. 적어도 계산이 누군가를 해치진 않으니까. 내 세포가 조금 죽기는 할지언정 말이야. 기왕 알랭 얘기가 나왔으니 그 사람의 친구들의 운명을 얘기해줄게. 알렌 기오틴에겐 르네와 야코브라는 벗이 있었어. 세 사람은 수선화 십자원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 그 셋은 어릴 적부터 좋은 라이벌이었어. 그 안에 깊은 우정도 싹 텄겠지. 그 우정 밑바닥에는 과거에 대한 짙은 향수가 깔려 있었고, 그러나 어린 시절은 끝나기 마련. 예언은 실현되고 종말은 도래하며 미래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어. 세상을 구원한다. 미치광이나 꿀 법한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지. 만약 르네와 알랭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그 꿈은 노년의 이야깃거리로만 남았을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어. 그 꿈은 싹을 틔우고 무성하게 자라나 그들의 영혼까지 집어삼켰지. 이 광기 어린 꿈에 처음으로 마음을 삼켜진 건 르네였어.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친구의 생명을 다시 만들었지.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알랭은 홀로 떠나갔어. 알랭은 르네가 진심으로 친구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이라 믿고 싶어 했지만 내게 이 일을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엔 의구심이 서려 있었지. 악몽에 쌓인 씨앗은 그때 이미 르네의 마음속에서 싹터 있었는지도 몰라.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르네는 이미 구원이라는 꿈에 잠식돼 있었어. 그가 일으키려 한 운명의 파도는 종말이 오기도 전에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했지. 그때 그 파도는 결국 물러갔지만 듣기로는 얼마 전에 다시 돌아왔었다고 해. 르네는 그 구원의 꿈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했고 말이야. 물론 돌아온 파도는 결국 다시 정막으로 돌아갔고 르네 역시 꿈에서 깨어났어. 비록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지만 너는 르네를 어떻게 생각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았던 비범한 천재라며 존경하려나? 아니면 자신의 환상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운명까지 망쳐놓은 미치광이라며 혐오하려나? 어느 쪽이든 결국 똑같지만. 물은 대답이네. 하지만 네 마음속엔 뚜렷한 답이 있다는 거 알아? 난 이상만 쫓는 광인도 망상에 사로잡힌 우인도 싫어. 르네처럼 현명한 사람조차 마음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는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어? 자, 르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오토마톤공 알렌 기오틴 얘기를 해보자. 르네가 일으킨 첫 번째 파도를 막은 후 알렌 기오틴은 친구와 가족을 잃었어. 혹시 몰라 두둔해주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사고였지. 무언가를 위해 그들을 희생시킨 건 아니야. 그 후 그를 계속 움직이게 해준 동력은 친구를 심연으로 끌어들인 그 꿈이었지. 친구의 일이 어지간히 충격이었는지 폰타인을 구하기 위해 폰타인 과학원을 설립한 뒤에도 알렌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모든 것을 일체 혐오했어. 아마 인간의 지혜의 범주에 있는 수식과 장치만이 그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알랭의 지혜는 너무나도 방대한 나머지 그의 삶에 잠깐의 여유조차 주지 않았어. 그는 생명의 불씨가 꺼져갈 때가 돼서야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지. 수선화 십자원에서 한 명은 인간으로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
그는 계산을 멈추고 어른이 된 뒤로는 거의 펼쳐보지 않았던 동화책을 집어들었어. 그 이야기들은 수선화 십자원의 원장이 아이들을 재우는 데 쓰던 특효약이었대. 그때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저 슬픔 없이 잠드는 것뿐이었을 거야. 그 외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을 테지. 마지막 순간 그는 수선화 십자 고아원의 폐허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어. 그리고 그가 세운 폰타인 가학원은 계속해서 묵묵히 일을 이어갔지. 수년 후 가학원의 연구자들도 저마다의 꿈을 위해 갈라져 나갔지만 그 멍청이들이 무슨 짓을 벌였든 그건 더는 알렌과는 관련이 없어. 이게 바로 수선화 십자원에서 같은 꿈을 꾸었지만 다른 운명을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야.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의 환상을 쫓다 깊은 물속에 고요히 가라앉았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태워가며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왜 그들 같은 사람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는 걸까? 아무리 커다란 나무도 그 시작은 작은 씨앗이야. 어쩌면 그들의 시작은 단지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몰라. 소중한 친구와 가족,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의미, 아직 이루지 못한 위협, 이 모든 것에 파멸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지. 아니면 단지 혼돈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서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기 싫어서였을지도. 자기 구원을 위해 운명의 파도에 발을 들인 거야. 자신을 구하고 싶다는 소망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알랭이랑 비슷한 말투네. 그 사람이 한창 일하던 시절에도 같은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 그때 알랭 기오틴도 너랑 똑같이 대답했지. 그렇게 짧은 대답만을 남긴 후 평소처럼 다시 일에 몰두했어. 자, 티타임은 여기까지야.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를레키노에겐 신세를 졌어. 다음에 벽난로의 집에 갈 때 선물을 많이 챙겨갈까 해. 난 다시 플로니아를 손보러 가야겠어. 너희가 뭐라든 상관없는데 나를 방해하지만 마. 플로니아, 휴면 종료하고 자가점검 시작해.